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이지은입니다. 제가 이곳에 10개월 만에 다시 서게 됐는데요. 그 10개월 전과 제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골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골드에서 루비까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신 이야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야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골드 승급 이후 저는 제 스스로 저와 파트너들을 셀프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셀프 리더란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지도할 수 있는, 즉 스스로 자신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셀프 리더십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나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팀에 복제됐을 때 파트너들 또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셀프 리더십을 갖춘 파트너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나에게, 팀에게 셀프 리더십을 제시해야 합니다. 셀프 리더 양성을 위해서는요, 같은 환경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방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가 형성된 시스템을 따라하기만 한다면 어느 누가 와도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동 성공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저는 루비 달성 후에 저의 첫 파트너이신 전지은 리더님의 요청으로 엄마의 전솔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월 한 달 28일 동안 매일 아침 6시 30분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변화, 메타인지, 강점, 퍼스널 브랜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열정, 책임감, 감사, 회복 탄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세 번째로는 외적 변화나 환경 설정,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배워가는 학습 능력,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 팀을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팀 조직을 이해하고 빌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성품과 역량, 공감, 나눔, 헌신과 봉사, 그리고 경청, 소통을 팀과 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오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발달하게 됐고요.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 20대 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검사, 지금 PPT 화면에 보이시죠?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자기 성찰 보고서, 내 마음 보고서라는 이런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써 있더라고요. 자신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불편한 현실이라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면에서 이는 중요한 심리적 자산입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는 거,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본인 스스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셀프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나를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팀원들의 장점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팀 안에서 세우는 것, 그분들을 팀 안에서 세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기 보이시는 단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저는 셀프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고요.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아적 인식 또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늘에서 뭔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생각,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또 부족한 것을 빠르게 채우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어디에 올인해야 할지를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결국엔 메타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얼만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단계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거, 나의 강점과 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다른 사람의 강점과 가치도 알아봐 줄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는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팀 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애니어그램이나 이제 DIS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요. 자화상 그리기 또는 나의 강점 20가지 공유하기, 나의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꿈과 목표 세워보기 등을 수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안에서 저와 파트너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인드셋. 여러분 결국엔 이 일은 마인드가 다인 사업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열정을 전달하고 항상 감사하고 나의 Y를 잊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셀프 동기부여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성장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하면요.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의 성장 원동력은 책임감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책임감이라고 하면 무척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유산화에서 정말 성공하고자 한다면요. 무엇보다 이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써있죠. 네, responsibility라고 해서 나눠보면 response는 반응하다라는 의미고요. ability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합치면 반응을 잘하는 능력인 거예요. 반응을 잘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 합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죠. 무엇이든 나로부터 원인을 찾는 사람이 발전합니다. 저는 파트너들에게 말합니다. 책임의 이면에는요, 자유가 주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는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책임질 수 있어. 이런 리더, 그런 리더만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자유는요.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에게만 오는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마음의 투자, 시간의 투자 또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투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분이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늘 곁에 있어 주겠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책임과 애정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저는 저의 파트너의 발전과 실력 향상을요,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복제해야 할지 항상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한 것들은 다독다독이라는 독서 프로그램과 끊임없는 잔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요. 다독다독이라는 프로그램은요,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좀 이야기해드려 볼게요. 다양한 책을 읽고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라는 뜻에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요, 같은 언어를 쓰면서 지속적인 셀프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6주 동안 진행하는데요. 첫 주차에는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책을 통해서 리더가 어떤 것인지 알고 현재 내 위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앞으로 리더로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부에 대한 올바른 감정과 패러다임을 확립하고요. 있음에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3주차에 나는 된다, 잘 된다라는 책을 통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요. 말과 행동,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확언하는 방법,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에 대한 개념을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첫 주차에는 리더로서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 주차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3주차에는 나는 된다, 잘 된다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4주차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초기 사업자 행동 백서라는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로서 실천해야 하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어떤 기본을 파악을 하고요.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5주차 보이지 않는 기적. 우리 유산화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산화 사업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세포 영양을 통한 회사 설립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창립자의 비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6주차 마지막에는요. 결국에 우리 어때요? 성공의 8단계.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A부터 Z까지 이런 단계들을 안내를 하는 거고요. 나의 현재 단계를 점검해 볼 수 있고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일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독다독이 진행되는 6주 동안이요. 셀프 리더로 한 발 내딛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알았고요. 마인드도 잡았어요. 그러면 실천하면서 결과를 만들어야겠죠. 이 개인적 실천에 보이시는 외적 변화부터 시간 관리까지. 제가 엄마의 잔소리가 끝나고요. 3개월 동안 적자 생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뜻으로요.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플랜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게 안내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방법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매일 리포트를 적는 습관을 만들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진행하는 복제 트레이닝을 저희 팀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교육을 받았던 파트너분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익히게 되면서 미팅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후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주고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여서 그것을 도전하고 실천하면서 많은 파트너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올해 상반기를 제가 돌아봤을 때 저희 팀에서 퓨처 리더스 이상으로 승급하신 분들이 저희 루비 디렉터, 이그젝 골드를 같이 하면서 루비 디렉터 한 팀, 퓨처 디렉터 1명, 퓨처 어치버 2명, 그리고 퓨처 빌더 2명 이렇게 승급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1월에 루비를 승급을 하고 나서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내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 저를 힘들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산화를 놓지 않으려고 집중했던 것이요. 파트너들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팀 안에서 그룹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남편과 올 초에 약속한 바디 프로필이었습니다. 3개월 식단과 운동 그리고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몸을 만들었고요. 저보다는 남편이 훨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촬영 당일에 남편은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고요. 저는 12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멋진 사진을 남겼습니다. 어때요? 사진 괜찮나요? 프로필 촬영 당일에요. 파트너 두 분이 저희를 응원하러 오셨어요. 두 분이 저희를 보고 눈물이 글썽이시는 걸 보고요. 저는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아, 맞아. 나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이지. 너무 잘했다. 지은아 잘 버텨줘서 고맙다. 스스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언제나 이런 열정과 에너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스폰서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요, 이렇게 함께하는 가치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캐스트 안에 와우라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산하로 유밸런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유밸런스는요, 유산화 안에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색을 가진 우리가 만나서 서로의 강점을 알아봐주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로고도요, 서로의 균형을 맞추는 듯한 밸런스 보드에다가 무지개 색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이요, 유밸런스 데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3월에는 저희 집에서 다이어트식으로 맛있는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팀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1년, 5년, 1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뿐만 아니라 차기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강점을 살려서 나눔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 일은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있는 일이라고요. 리더로서 그 원칙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저는 스폰서로서 파트너들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스폰서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가요, 스폰서가요, 무슨 형인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요, 어떤 성향으로든 변할 수 있는 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머리형 파트너와 소통할 때는 머리형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가슴형 파트너와 소통할 때는 당연히 가슴형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장형 파트너와 소통할 때는 당연히 장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과 소통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변해야 한다고 하면 남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맞추고 낮추고 줄 것이 많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눌 것이 많은 리더들로 저희 팀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서로를 인정하고 공감할 줄 아는, 서로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성품과 역량을 갖춘 리더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유산화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화가 참 재밌는 일이라는 거를 더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힘들었던 시간에 저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던 스폰서님들께 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니스타즈 모든 리더님들이 셀프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